편의점 새벽 3시에 할아버지 체육화. 가족 방문 전날 밤 회장의 결심. 세 사람이 방문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소희가 저녁 회진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회장이 불렀어요. 소희야. 소희가 돌아봤습니다. 내일 애들 엄마가 애들 데리고 방문한다고 했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연애 시간 확인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회장이 소희를 봤습니다. 내일 내가 소희를 내 식구들에게 소개할 거야. 소희가 멈췄어요. 소희를 내 딸이라고. 소희가 회장을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싫어요? 소희가 한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어요. 회장이 말했어요. 짧지만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숨겨놓은 딸이 아니야. 내가 몰랐던 딸이야. 그 차이를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소희는 올해 회장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소희가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소희는 손이 조금 떨리는 걸 알았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였어요. 아직 뭔지는 몰랐습니다. 세 사람의 방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희는 주말 당직이었어요. 중환자실 복도에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빠른 걸음이었어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직 얼굴에 앳된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옆에 더 어려 보이는 남자, 그리고 40대 후반의 여성. 소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한 회장 가족이었어요. 앞선 남자, 장남 한재호가 스테이션 앞에서 멈췄습니다. 소희를 위아래로 봤어요. 한재호 22세, 315호 담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면회 왔어요. 아들들이요. 소희가 보호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3명 모두 등록돼 있었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세 사람이 따라왔어요. 재호는 소희 옆을 걸으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소희는 앞을 봤어요. 병실, 첫 충돌. 소희가 315호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봤어요. 소희는 차트를 들었습니다.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나갈게요. 재호가 말했어요. 한재호. 저희 얘기 좀 할 건데요.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체크가 빠지면 규정상 문제가 생겨요. 5분만 주시면 됩니다. 5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소희가 재호를 봤습니다. 22살이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린 날이었어요. 환자분 안전이 중요해서요. 재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로 가서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희를 더 보지 않았어요. 차남 재민은 창가에 섰습니다. 소파도 아니고 소희 근처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였어요.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순이 회장 침대 옆에 앉았어요. 이정순 48세.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소희는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수치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잠깐, 그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소희가 멈췄어요. 재호, 재민, 이정순도 멈췄습니다. 회장이 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소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소개할게. 간호사 이름은 이소희야. 내 딸이에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재민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정순이 회장을 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24년 전 이혼한 전처 딸이에요. 내가 이혼하고 나서 태어났는데 나는 몰랐어. 작년에 알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숨겨놓은 딸이 아니야. 내가 몰랐던 딸이야. 그 차이는 알아줘. 소희는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어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재호야. 회장이 짧게 막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 재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정순이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정순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재미는 소희를 보고 있었어요. 19살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바이탈 사인 체크할게요. 그리고 모니터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기록했습니다. 병실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소희가 기록을 마쳤습니다. 수치 안정적이에요. 면회 30분 이내로 부탁드려요. 이정순의 눈. 소희가 기록을 마치자 한 회장의 부인 이정순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올해 초부터요. 신규네요. 네. 이정순이 소희를 봤습니다. 짧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의 바른 말이었어요.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수치 다 안정적이에요. 연애 30분 이내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복도. 재민의 반응. 소희가 문을 닫는데 재민이 따라 나왔습니다. 소희가 봤어요. 재민이 복도에 서서 소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19살이었어요. 아직 얼굴이 많이 어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재민이 말했어요. 한재민 19세. 저희 아버지 많이 안 좋아요? 소희가 멈췄습니다. 수치는 안정적이에요. 담당의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형이 걱정을 많이 해서요. 저도. 소희가 재민을 봤어요. 재민이 소희를 봤습니다. 눈이 솔직했어요. 어려서 아직 감추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잘 회복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해요. 재민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스테이션으로 걷다가 멈췄어요. 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직접, 당당하게. 숨겨놓은 딸이 아니야. 내가 몰랐던 딸이야. 소희는 그 말이 어디 박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가슴인지 목인지. 어딘가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22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딸의 친부라는 걸. 그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짐이 될까봐.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직접 말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이 났어요. 막으려 했는데 막히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머니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들었어?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 직접.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스테이션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실 안 가족의 반응. 소희가 나간 후 병실 안이었습니다. 재호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 아니야.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도 이렇게 바로요?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랬어야 했는데. 회장이 인정했어요. 그랬어야 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어. 저 아이가 나를 2번 살렸어. 그걸 알면서 내가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 재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정순, 언제 알게 됐어요? 작년에 비서실이 찾아냈어. 1년이 됐는데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짧은 사과였습니다. 이정순이 창밖을 봤어요. 한재민 19세. 그럼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 누나예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감정을 읽기 어려운 목소리였어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24살이야. 재민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재호가 말했어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소희가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어요.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재호가 스테이션 앞에 섰습니다. 소희가 봤어요. 두 사람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재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재호, 아버지에게 딸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알아요. 아버지가 오늘 처음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네. 어색해요. 소희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저도요. 재호가 잠깐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소희도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한다든가, 뭔가. 지금 했잖아요. 재호가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가 말했어요. 어색한 거 말한 거. 그게 인사예요. 재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요. 재호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재민이 물 한 잔을 들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희가 스테이션에 있었어요. 재민이 소희 앞에 섰습니다. 재민이 물컵을 내밀었어요. 드세요. 소희가 봤어요. 저요? 네. 소희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재민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요. 근데 아버지가 저런 얼굴로 말한 건 처음 봤어요. 저렇게 단단하게. 소희가 재민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소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 부탁드려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했어요. 그래도 진심이었습니다. 소희도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드려요. 재민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물컵을 들고 한참 있었어요. 19살 애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재민이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그게 충분했어요. 소희는 차트를 봤어요. 손이 아직 조금 떨렸습니다. 면회 종료. 재호의 말. 30분 후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재호와 재민이 먼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정순이 남았습니다. 소희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봤습니다. 이정순, 당황했어요. 솔직히. 네. 남편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소희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단단하게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 이정순이 소희를 봤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소희 씨도. 소희가 잠깐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돼요. 소희가 이정순을 봤습니다. 이정순이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다들. 네. 나도 포함해서. 이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희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정수는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다들. 소희는 그게 지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솔직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이정순이 먼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재호가 돌아왔어요. 스테이션 앞에 섰습니다. 한재호, 아버지한테 자주 와요? 소희가 차트를 정리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주말 당직이에요. 평일엔 다른 간호사가 담당해요. 그게 아니라요. 소희가 멈췄어요. 재호를 봤습니다. 당직 아닐 때도 오는 거 아니에요? 소희가 재호를 봤어요. 22살이었습니다.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당직 아닐 때는 안 와요.
저는 담당 간호사예요. 그래요? 네. 재호가 소희를 한참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하게 기분이 달라졌어요. 이 병원 오고 나서 소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신경 쓰여서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복 의지가 강하세요. 그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재호가 소희를 봤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걸어가다가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녁 회장과 소희, 저녁 회진이 끝났어요. 소희가 315호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소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기록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땠어요? 수치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소희가 기록을 멈췄어요. 회장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회장이 말했어요. 제가요? 그 자리에 있어줘서 달아나지 않고 소희가 잠깐 있었어요. 당직이라 못 달아났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소희도 웃었어요. 재호가 나왔더라고요. 복도에서. 뭐라던가요. 어색하다고요. 그랬구나. 저도 어색하다고 했어요. 회장이 소희를 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게 인사라고 했어요. 회장이 오래 소희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참 어른이네. 간호사라서요. 소희가 차트를 챙겼어요. 잘 주무세요.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아버지, 회장이 봤어요. 오늘 말해줘서 고마워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가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소희는 잠깐 서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먼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알았더라면 그날 이후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가끔 병원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도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한 번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소희가 답했습니다. 네, 잘 드세요. 감사해요. 누나. 소희는 그 문자를 오래 봤어요. 누나. 2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답했어요. 응. 잘 지내. 이정순과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게 지금 맞는 거리였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지 않아도 됐어요. 억지로 멀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지금 이 거리, 시간이 알아서 움직일 거라고 소희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직접, 당당하게 숨겨놓은 딸이 아니라고, 내가 몰랐던 딸이라고. 그 한마디가 소희가 24년 동안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간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소희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정순의 재방문,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소희 당직이 아닌 날이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는데 이정순이 혼자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소희를 보더니 멈췄어요. 이정순, 퇴근이에요? 네. 잠깐 시간 돼요? 소희가 이정순을 봤습니다. 이정순이 복도 한쪽을 가리켰어요. 두 사람이 창가 쪽에 섰습니다. 이정순이 말했어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2번 살려줬다고. 담당 간호사로서 한 일이에요. 알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어려요. 재호가 22, 재민이가 19이에요. 아버지가 아프니까 예민해져 있어요. 이해해줘요. 소희가 이정순을 봤어요. 이해하도록 노력할게요. 간호도 계속하고요. 이정순이 소희를 봤습니다. 한참. 그래요.
이정순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수고해요. 그리고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희는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 이정순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요. 맞았어요. 어렸습니다. 재호도, 재민도. 소희가 거리를 봤어요. 서울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리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소희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퇴원 날 복도에서 회장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당직이었어요. 퇴원 서류를 들고 315호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어요. 소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회장이 서명했어요. 소희가 받았습니다. 나오려는데 재민이 소희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소희가 봤어요. 한재민, 잘 봐줘서 고마워요. 19살이 하기엔 어색한 말투였어요. 배운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재호는 말하지 않았어요. 소희도 재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소희는 가끔 그 가족을 생각했어요. 22 재호, 19 재민. 두 사람은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소희는 없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없었습니다. 그게 억울한 건지 아닌 건지 소희는 아직 몰랐어요. 억울하다고 하기엔 그 애들 잘못이 아니었고, 괜찮다고 하기엔 아직 그 감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민이가 한번 병원에서 마주쳤어요. 혼자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소희를 보더니 손을 들었어요. 소희도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거리였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거리, 하지만 없는 거리는 아닌. 소희는 24살이에요. 사실은 맞이인데 아무도 모르는 맞이. 남동생들이 아버지 곁에서 자라는 동안 소희는 어머니 곁에서 자랐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엄마 일기장 발견. 퇴원 후 2주. 회장이 퇴원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소희는 그 주말에 양아버지 재활병원에 들렀다가 오랜만에 어머니 짐이 남아있는 창고를 열었어요. 이사를 몇 번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낡은 상자 서너 개, 어머니의 옷 몇 벌, 그리고 자잘한 살림들. 상자를 하나씩 열다가 맨 밑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평범한 갱지 노트였습니다. 그런데 손때가 많이 탔어요. 오래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소희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소희가 2살이던 해였습니다. 소희는 창고 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노트를 올렸어요. 엄마의 일기. 소희 2살 때. 오늘 드디어 이사했다. 소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직 2살이니까. 짐이 얼마 없었다. 옷 몇 벌, 소희 장난감. 그리고 이 노트. 오늘부터는 소희 엄마로만 살기로 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다. 미련은 없다. 거짓말이다. 미련이 없으면 이 노트를 왜 챙겼겠어. 소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의 일기. 소희 5살. 소희가 오늘 유치원에서 아빠라는 글자를 배워왔다. 받아쓰기 종이에 써왔는데 동그란 글씨로 아빠라고 써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소희가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아무 데도 없어. 그렇게 말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냥 밥을 먹었다. 5살이라서 다행이다. 10살이었으면 더 물었을 테니까. 나중에 소희가 크면 말해줘야 할까? 아직 모르겠다. 말했을 때 소희가 찾아가면 그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사람 탓이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소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일기. 소희 10살 때 TV에서 한성그룹 기사가 나왔다. 한 회장이 새 사업을 발표하는 장면이었다. 소희가 옆에 있었다. 다행히 소희는 만화 보느라 못 봤다. 나는 TV를 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 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게 전부면 됐다. 소희가 뒤돌아보며 왜 껐냐고 했다. 눈 아파서라고 했다. 소희가 웃었다. 소희 웃는 게 그 사람 닮았다. 입꼬리가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미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소희는 잠깐 노트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의 일기. 소희 12살, 암 진단 직후.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3기라고 한다. 소희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좀 더 두고 봐야지. 이상하게 그 사람 생각이 났다. 전화하고 싶었다. 번호는 외우고 있다.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전화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내가 아프다고 연락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 도와줘야 하나? 외면해야 하나? 그런 선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소희를 잘 키워놓고 가야지. 그게 내 할 일이다. 소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창고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전화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짐이 될까봐. 소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닦아도 계속 났어요. 한참 후 소희는 노트를 챙겨서 일어섰어요. 엄마 일기장을 회장에게 보여드림. 소희는 한성그룹 사옥으로 가서 회장 비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깐 뵐 수 있어요? 30분 후 소희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무릎 위에 올린 채로. 회장이 들어왔어요. 소희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소희 눈이 아직 부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소희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일기장이에요. 회장이 노트를 받았습니다. 표지를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낡은 노트였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내가 봐도 되는 거야? 보여드리러 왔어요. 회장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했습니다. 소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회장이 읽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회장이 소희 5살 장을 읽을 때 소리가 멈췄어요. 오래 멈췄습니다. 소희가 슬쩍 봤어요. 회장이 노트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다시 창밖을 봤어요. 또 한참이 지났어요. 10살 장, 12살 장. 마지막 장을 덮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희가 회장을 봤어요. 회장이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소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한참 후 회장이 말했습니다. 번호를 외우고 있었구나.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전화했으면 받았을 텐데. 소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가 짐 될까봐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알아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회장이 노트를 소희에게 돌려줬습니다. 소희가 받으려는데 회장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봐도 돼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펼쳤어요. 소희 10살 장이었습니다. 소희 웃는 게 그 사람 닮았다. 입꼬리가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 회장이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가 회장을 봤어요.
웃어봐요. 소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회장이 봤습니다. 한참. 맞네. 소희가 물었어요. 뭐가요? 오른쪽이 더 올라가. 소희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그날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일어섰어요.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야 해요. 내일 당직이에요. 회장도 일어섰습니다. 한 회장이 회장실 문을 열어주자 소희가 나가려다 멈추고 한 회장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회장이 굳었습니다. 소희가 말을 이었어요. 몸 챙기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 저녁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방금 소희가 앉았던 자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6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두 아들은 한 번도 그 말을 부드럽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요구하거나 따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냥 그 말이었어요. 아버지, 몸 챙기세요. 회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 이후 소희는 그날 이후에도 한 번에 하나씩 말을 늘렸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라는 호칭뿐이었어요. 내용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몸 챙기세요. 잘 드세요. 주무세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당직 끝나고 커피를 들고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책상에 올려놓고 나왔어요. 어느 날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중환자실에서 할아버지 환자분이 있었는데 아버지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죠? 회장이 한참 후에 답했어요. 잘 지내요.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어요.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 일기장을 가끔 꺼내 읽습니다. 다 외울 정도가 됐어요. 어머니가 평생 혼자 안고 살던 것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꺼내 읽으면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매주 수요일 요양원에 갑니다. 양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저녁을 먹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양아버지가 회장한테 물었습니다. 소희 아버지세요? 회장이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 부탁해요. 회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다시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소희는 그 장면을 복도에서 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창 너머로 봤어요. 두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낳아준 아버지, 한 분은 키워준 아버지. 소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았더라면. 어머니 이수진은 평생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전화하지 못하고, 번호만 외우다가 먼저 갔어요. 그런데 딸이 찾았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을. 그 일기장이 30년의 침묵을 열었어요. 그리고 소희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이름 앞에 딸이 섰습니다. 감사드립니다.